안녕하세요. SK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이 주식을 판다고 하죠. 유식하게 포장을 하면은 IPO 한다는 겁니다. Initial Public Offering. 그런데 이 공모 가격이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더럽게 비쌉니다, 이거. 제가 주가 거품 판단하는 기준과 그 대응 전략으로서 공매도에 대한 그 영상을 이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이 비싸다는 것은 거품의 강력한 징표가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말이 누군가는 쏟고 있다. 즉 거대한 사기의 시작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 꼭 참고 바랍니다. IPO 본질은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회사, 그럴듯하게 포장지를 잘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겁니다. 좋은 회사 싸게 팔면 그 덩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SK바이오팜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돈이 필요한 돈을 마련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물건 팔거나, 그래서 물건 팔아갖고 안 되면은 다음으로는 채권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이 바로 회사 자체를 쪼개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팔 물건도 신통치 않고 채권을 팔 정도로 신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회사를 쪼개서 파는 거, 그게 바로 IPO입니다.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넥타이 메고 폼 잡는 거지 새끼들한테 그 사기질을 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합니다. 일단 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 잘 보시면 일단 정답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표는 투자 설명서 지금 정권거래소에 다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트라는 이 전자 공시 시스템 통해 갖고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볼 수 있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회사 대략 9년 전인 2011년 이 장사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약 만들어 파는 회사랍니다. 뭔가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요, 일단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팔아야지 돈이 생기고, 돈이 생겨야 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잘 만드는 거 엄청 힘들고요. 잘 파는 거는 훨씬 더 힘듭니다. 약을 만들어 팔려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게 FDA 인정받는 거죠. 한국에서는 식약청 인정받고 이런 거. 그래서 이 회사가 2017년에 보면 자본금이 250억이라고 신고되어 있고요. 2018년에 325억 원으로 이 정자했다고 합니다. 이게 자본금입니다. 2018년 당시 정자할 때는 그 당시 100% 주식 소유하고 있던 SK홀딩스가 1,500억 정도 돈을 더 태운 것 같습니다. 총 정자한 대금이 1,500억 원 정도라는 거죠. 그때 이미 돈이 빵꾸 나서 그 정도 돈을 더 넣지 않고는 운영이 안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SK홀딩스가 100% 출자해서 이제 얘네가 이제 물주라는 건데, 주목할 것은 지금 발행된 주식 수가 6,500만 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부상의 자본금이 325억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당 500원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장사가 안 돼서, 즉 물건이 안 팔려서 자본금 지금 다 까먹고 말이죠. 장부 있는 거 보면 말이죠. 2020년 1분기 현재 관로 안에 있는 거 누적 결손금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6,034억 정도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죠, 쟤네들이. 2020년 3월 31일 즉 1분기 현재 총 자산이 한 1,879억 원 정도 되고요. 자기 자본은 다 까먹어서 마이너스 772억 원 상태랍니다. 자, 이거는 쟤네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 숫자는 최소한 저 정도 결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볼 때 항상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다른 숨겨둔 부채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일단 없는 걸로 믿어야죠. 이게 정점은 아닐 테니까. 하여튼 장부상 깡통회사라고 스스로 신고한 거 아닙니까? 저 깡통회사지 뭡니까? 저런 게 깡통이죠. 깡통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팔리는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밥 살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채권을 발행하겠습니까? 채권 발행도 못 합니다. 예. 맨 먼저 물건부터 팔고요. 그 다음에는 정권을 팔아야 되는데, 정권 중에서도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채권부터 팔고요. 주식은 가장 나중에 팝니다. 다 순서가 있습니다. 뭔가 팔아야지 돈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 자체를 쪼개서 판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좋은 회사라면 지금 팔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뭐, 지금 1957만 몇천 주 이 정도를 주당 3만 6천 원에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액면가의 무려 72배입니다. 더럽게 비싸잖아요. 일단. 그래서 일단 욕설의 십자포를 한번 집중적으로 날려놓고요. 열나잖아. 열 좀 식히고 말이죠. 얘네들이 만들었다는 그 약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도 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깡통 주식을 액면가 72배에 팔아갖고 대략 한 7,048억 원 정도 돈을 끌고 모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금년 1분기 말에 쟤네들 총 자산이 1,879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깡통 주식 팔아갖고 7,048억 원을 지금 끌고 모으겠다는 겁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돈을 끌고 모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돈 갖고 이제 밥 걱정 없이 계속 약 만들어 팔아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표의 다른 내용을 보시면 말이죠. 이제 이 1957만 주 중에서 지금 100% 대주주가 SK 홀딩스라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게 SK 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626만 주 가량을 인수하고 남는 게 이제 1331만 주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사주, 즉 직원들한테 대략 한 20%, 266만 주 팔아먹고 일반 청약자들한테 대략 20%, 266만 주 팔아먹고 남는 거 대략 한 798만 주 가량을 기관들이 사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기관들이 사간다. 그래서 지금 1957만 주 이렇게 발행한다 하는데 대략 한 총 626만 주는 SK가 가져가는 거고 798만 주는 이제 기관들이 알아서 이제 나눠서 가져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식 팔아치우는 비용이 대략 한 56억 가량 든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조달된 돈 중에서 한 500억 가량은 빚 갚는 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남는 거는 뭐 생활비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생활비라고 말을 했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유식하게 말하면은 워킹 캐피탈이죠. 워킹 캐피탈. 운영 자금입니다. 예. 생활비죠, 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사주 지금 봐서 지금 잠시 이제 새길로 좀 다른 이야기하고 좀 올게요. 80년대 말 또 90년대 초반 그때는 말이죠. 우리 사주가 직원들이 목돈 챙기는 엄청난 황금 기회였습니다. 당시 제 기억에 말이죠. 정권주가 그때 액면가 5,000원 했던 그 정권주, 대형 정권주. 그 시가가 그 당시 막 5만 원대, 6만 원대 막 돌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액면가로 정권주 우리 사주로 왕창 받았습니다. 예. 그때 아주 행복했었죠. 요즘은 이런 일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이죠. 아니, 이게 왜 회사가, 응? 지금 분명히 주주의 재산인데 왜 직원들한테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느냐. 이렇게 해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종의 과도기, 제도의 과도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제도적 과도기. 뭐냐면은 그전에는 주식시장이 그전에는 별 볼 일 없었기 때문에 되게 액면가 합의하는 것들이 태반이었고요. 예. 되게 액면가 부근에서 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액면가가 기본적으로 5,000원이었죠. 5,000원. 그 당시에는. 그래서 당연히 규정이 정자하려면 우리 사주 규정이 액면가로 주도록 규정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등세로 이제 그때부터 대세 상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돌변을 하면서 정권주가 먼저 대폭등을 했었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사주가 직장인들한테는 이게 완전히 재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앙.
안 사면 눈치 보일 것 같고요. 지금 뭐 저는 자세한 그 SK 바이오팜 안에 있는 그 직원들 입장은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예. 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저 같으면은 그 안 사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 사주 안 받고 싶습니다. 실권시켜 버립니다. 예. 사면은 등신입니다. 예. 근데 안 사자니 눈치 보이죠. 아, 이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배 아픕니까? 이거 완전히 깡통 주식을 72배 프리미엄 주고 사야 되는데 뒤에서 자세히 봅니다. 얼마나 비싼 건지. 상황에 따라서는 결국 이거 한 1년치 연봉 뱉어내야 되는 거 아닌지 참 불쌍하네요. 그래서 도대체 말이죠. 이 회사가 무슨 대단한 약장수인지 도대체 깡통 주식을 저렇게 바가지로 팔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쟤네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지금 이거 여기 있는 거. 자, 지금 얘네들이 무슨 약장수인가 말은 아주 멋지게 포장을 잘 했습니다. 중추신경계 CNS 질환 치료제를 만들어 판답니다. 간단하게요. 간질병약 만들어서 간질병 아시죠? 예. 성경 보면은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간질병 환자 치료하신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간질병 약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이걸 왕창 팔아갖고 언젠가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꿈꾸는 약장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돈 못 벌잖아. 지금 돈 잘 벌면 뭐 하려고 IPO 합니까? 안 하지. 지금 돈 못 버니까 IPO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돈은 못 벌지만 우리가 간질병 약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요걸 갖고 온 세상에 왕창 팔아갖고 언젠가는 돈 많이 벌고 싶다. 꿈꾸는 약장수입니다. 그래서 약장수니까 FDA는 졸업을 해야죠. FDA, 미 식품의약안정청 거기죠. 식품 그 FDA 이 졸업은 했으니까 이제는 졸업하고 나서 뭐 졸업은 해야지. 그러니까 취직하려면 이력서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력서는 낼 수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졸업 없으면 이력서도 못 내죠. 그래서 FDA로부터 뭐 종류 2개, 약품 2개, 그 치료제 승인 받았다는 건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비로소 장사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만들어 파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FDA 이거 졸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사법 저시 이거 합격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가 어렵죠. 예? 뭐 로스쿨 그 졸업하는 게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 취직하는 게 어렵지. 예. 그래서 만들어 파는 게 어렵습니다. 만드는 거 어렵고요. 파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예? 삼성전자는 갤럭시 20을 만들었다는 거고 현대차는 그랜저 만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SK바이오폼이 만들었다는 게 2개입니다. 2개. 자, 이게 돈이 될지 보는 게 이게 안고이겠죠. 2개 세노바메이트라는 약하고 솔리암페톨이라는 약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세노바메이트가 바로 뇌전증, 에필랍시, 뇌전증 치료제랍니다. 한마디로 간질 치료약입니다. 주력 제품이랍니다. 이게 세노바메이트가. 그래서 상표 등록도 한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 그러니까 상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명이 그러니까 엑스코프리라고 합니다. 엑스코프리. 예? R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지스터드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1월 21일 날, 바로 작년이네요. FDA 승인 났고요. 2020년 5월, 그러니까 지난달부터죠. 지금 미국에서 판매를 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자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 설명서에 기재되기로는 가령 뭐 존슨앤존슨이나 화이자나 이런데 이미 잘 나가는 그곳에서 20년, 30년씩 그 마케팅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스카우트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독자적인 영업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맨 땅에 지금 헤딩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매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이런 어떤 그 약을 하나 개발해서 FDA 승인받고 한 것 자체가 분명히 대단한 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 약의 적용 영역을 넓히려고 이제 계속 임상 시험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회사가 돈에 쪼들린다라는 징표일 수도 있는데 작년 2월에 아벨이라는 어떤 회사, 아벨사 제가 뭐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보나마나 그러니까 전문적인 전문 의약품 판매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억 3천만 달러 규모로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예, 기술 팔고 로열티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EU 32국에 대해서는 지금 아벨사가 판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이 회사는 EU 32개국에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기술 수출도 하고 나중에 매출이 일어나면은 일정한 로열티를 받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파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이 회사는 연구하고 만들고 하는 데는 뭐 별도로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나은 그런 제품이 있으면 사서 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문 판매 회사니까 이런 회사들하고도 전략적 제휴를 잘 해야겠죠. 뭐 이런 거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EU 32개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미국하고 아시아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히 남미도 포함될 테고 뭐 그래서 이제 직접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판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고 당연히 의약품 전문 판매 회사가 뭐 아시아권 판권을 사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협상할 수도 있겠죠. 좋아하겠죠. 좋다 그러겠죠. 협상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 파는 기업과 제휴하는 거 매우 중요한 마케팅 전략이고요.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고전적인 마케팅 전략의 한 모습이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솔리암페톨이라는 것도 아주 이번에 공부해서 알게 됐는데 낮에 갑자기 잠을 자는 그런 증상이 있답니다. 밤에 잠을 잘 잤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낮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기면증이라고 부른답니다. 성인들한테 좀 나타나고요. 기면증. 이게 일종의 수면 무호흡증하고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질의 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간 과다 졸림증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SK에서 이런 틈새 시장을 일단은 눈독을 들여서 발굴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2019년 3월, 작년 3월에 FDA 승인 먼저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0 작년 6월에는 DEA, 마약 단속국이죠. 마약 단속국. 여기서 뭐 사군 통제 물질이나 뭐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약에 대해서는 그전에 한 번 다른 회사한테 판권에 넘어갔다가 그 회사로부터 재즈라는 회사가 다시 판권을 다시 인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재즈라는 전문 판매 기업한테 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런 독점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간단히 봤던 표에서 봤던 그런 매출에 관련된 게 바로 이런 계약과 관련된 겁니다. 정상적인 물건판 매출이 아니라는 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에 대한 솔리암페톨, 이 약에 대한 이 SK 바이오팜의 권리는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12개 나라뿐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튼 간에 이 약은 솔리암페톨이라는 이 약도 FDA로부터는 작년 3월에 그 다음에 유럽 의약품청에서로부터는 금년 1월에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 7월부터 솔리안 페틀 그 판매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출이 늘어나야지 여기서부터 로열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주력으로 팔 수 있는 약은 세노바메이터 이거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지금 회사가 밝힌 바로는 뭐 편집증, 조울증 이런 신경계통 그 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5종류 신약 후보 물질 그 발견을 해갖고 여러 단계의 각종 그 임상 시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임상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 카리스바메이트라는 거, 이 약품이 있는데 이것도 그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애들, 꼬맹이들한테 나타나는 일종의 그 졸림증, 뭐 이와 관련되는 것 같은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카리스바메이트라는 이것이 그러니까 후기 임상시험 진행 중이다. 진도 가장 빠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의약품들도 이미 그러니까 임상 절차 중에 일부 그러니까 라이선스 아웃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자금 사정이 충분하다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돈이 쪼들리니까 중간에 라이선스 아웃 계약까지도 해버리는 이런 상태죠.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라는 이 회사가 여기서 그 투자 설명서에서 쓰기로는 93년부터 이제 이런 걸 연구 개발했다는 겁니다. 당시 SK 홀딩스에서 그 별도 부서로 사내에서 그 신약 연구 개발 센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93년부터 했다는데 결과적으로 18년간 뭐 이것저것 빈둥댔다는 것이죠. 뭐 실적이 없었잖아요. 18년간 이것저것 빈둥대다가 그래서 2011년에 분할해서 현재 독립법인이 됐다는 겁니다. 예, 뭐 그렇고요. 미국에 뭐 SK, LSI가 있고, 홍콩, 상해에도 무슨 뭐 회사가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뭐 회사 세우는 거는 뭐 서너 시간 하면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매출 실적은 아직 전혀 없고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1억, 1239억 매출이 장부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본질은 위에서 봤던 그런 기술 수출 계약금 등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독자 개발한 신약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은 없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1381억, 2019년에 715억 이렇게 손실을 기록했다고 그러고 있고요. 2019년 1분기에는 720억, 금년 1분기에는 666억, 이렇게 뭐 손실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 2020년 3월 말 현재 총 자산 1879억, 자기 자본 마이너스 772억, 금년 1분기 3월 31일까지 5,661억 누적 적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자본금이 325억이라는 거, 요거 기억해 보시면은 이 누적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 들어올 곳은 지금 재즈하고 아벨이라는 그 판매 전문 회사, 거기서 단계별로 기술료 받고 그 다음에 경상 로열티 수입 받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로열티 수입이라는 것도 그 솔리안페톨이 팔려야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팔아서 로열티를 비록 받는다 하더라도 그 푼돈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 완전히 틈새 시장에 소위 말해서 전문 의약품인데 그게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그 매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 그 로열티 받는데 완전히 푼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푼돈 받아갖고는 컵 라면도 마음 편히 못 먹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을 곳은 주력 그 제품이라고 하는 세노바메이트인데 이거를 SK 바이오팜이 엄청나게 팔아제껴야 합니다. 예? 이게 완전히 그냥 눈부시게 팔려서 대박을 쳐줘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과연 여기에서 눈부시게 팔릴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안건데 핵심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 팔아치우는 규모로 팔아치운다면은 대박 나겠죠. 과연 그럴지 이제 그게 살펴보는 게 안구라는 겁니다. 현재 간질약 시장에 어떤 선수들이 뛰고 있는지
이거 분석하는 게 먼저겠죠. 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단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스스로 투자 설명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으면 당사의 상당한 이익 창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에도 당사의 상당한 매출이나 이익 창출을 보장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표부터 한번 보시면요. 현재의 간질약 시장의 경쟁 구도입니다. 간질약 분야 세계 1등은 UCB라는 회사네요. 예, 마켓쉐어가 대략 44%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가 그래프 한번 보시죠. 현재 주가가 87유로입니다. 예, 한국 돈으로 한 11만 7천 원 정도 하네요. 2등이 GSK라는 회사입니다. 18유로, 즉 한국 돈 2만 4,300원입니다. SK 바이오팜보다 쌉니다. 네, 이 둘 다 유럽계 회사고요. 3등이 사노피, 이거 인도 회사죠. 네, 그 외에 보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화이자, 존슨앤존슨,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 33불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가 33불이면 뭐 SK 바이오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약, 지금 세노바메이트라는 이 약은 말입니다. 일반 의약품이 아니고요. 전문 의약품입니다. 전문 의약품. 전문의가 처방을 해야지 비로소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걸 뭐 대규모 마케팅 행사한다고 해서 많이 팔아치우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간질 환자도 사람마다 증상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 이 간질병은 예수님께서 특히 많이 고친 병입니다. 성경 보면은 말씀 한마디로 온갖 종류의 간질 환자 순식간에 완전하게 치유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병원에서 돈을 주고 치료를 하려고 하면 말이죠. 이건 사람마다 증상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표에서 보던 상위권 뭐 1, 2, 3, 4, 5등 이 정도 되는 약들이 다 조금씩 잘 듣는 분야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의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켓 쉐어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거 뚫기가 진짜 난공불락일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나름대로 지금 이 간질약 시장에서 이게 딱 버티고 있잖아요, 아성으로. 여기에 한국에서 SK그룹이 알아주지만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은 덮보잡이잖아요. 예? 덮보잡 회사가 만든 덮보잡 세부팜베이트 이게 과연 제대로 팔린다고 기대를 해야겠습니까? 예? 결국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릴 거라는 그런 것은 황당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황당한 꿈을 팔면서 말이죠. 그 꿈값을 지금 오지게 비싸게 지금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견 어떠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SK 바이오팜 회사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네, 돈 없는 회사입니다. 돈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돈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돈을 프린트하거나 훔치거나 뺏을 수는 없죠. 항상 정상적인 거라는 돈은 교환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교환한다는 거, 딜을 한다는 거죠. 거래한다는 겁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팔아야 한다는 거죠. 팔아야 한다는 거. 파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물건 팔고 채권 팔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주식 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을 팔면서 말이죠. 지금 안 팔리는 물건이 언젠가는 많이 팔릴 거라고 하면서 판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걸 지금 M명가 72배 2등짜리 회사보다 더 비싸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수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격에 팔고 싶다면은 SK 바이오팜이 지금 IPO를 하지 말고 한 2, 3년 더 기다려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마켓 쉐어를 확보한 다음에 팔아야죠.
왜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각에 이때에 이렇게 아무 실적도 없는 거 이거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IPO를 서두르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사정이 있겠죠. 예. 예? 돈이 급하다는 거죠, 뭐. 돈이 급하지 않다면 뭐 하려고 굳이 지금 팔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저 물건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해도 10년 후에 현재 저 가격이 과연 정당화될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랜드라는 회사도 SK 그룹이죠. 이것도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SK 바이오팜, SK 바이오랜드 뭐 헷갈립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매출 1,000억에 이익 100억짜리 하코방 같은 회사네요. 그런데 오지게 비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